혹시 코리아 글로우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전 세계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현상은 정말 놀라운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저절로 예뻐진다며 자신들의 변화 과정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진짜 한국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신기한 현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현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죠. 지난해 한 미국인 여성이 틱톡에 올린 영상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국 생활 첫날과 5년 후의 모습을 비교하며 한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다 외모가 확 달라진다. 공기 중에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영상이 얼마나 화제가 되었는지 아세요? 무려 17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좋아요만 200만 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데요. 비결이 뭐냐? 빨리 한국 가야겠다. 나도 한국 공기 필요해.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그 다음에는 호주인 남성의 사례가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 물에 뭐가 있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 거주 2년 전후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한 건데요. 놀랍게도 이 영상이 12일 만에 44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10년은 젊어졌다. 코리아 글로우업은 진짜다라며 감탄했죠. 그렇다면 글로우업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건 글로우 빛나다와 글로우업 성장하다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단순한 성장을 넘어서 긍정적인 외모 변화나 자기관리 성과를 의미하죠. 여기에 코리아가 붙어서 한국에 다녀왔더니 외모가 예뻐졌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챌린지가 특정 국가와 연결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여자친구 효과 챌린지라는 게 있었는데요. 남성들이 연애를 시작한 후 자기관리에 신경 쓰면서 더 매력적으로 변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한국에 가면 여자친구가 생긴 것처럼 자기관리를 하게 된다는 의미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한국일까요? 해외 언론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ITV는 토크쇼에서 한국식 화장법에 대해 분석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짙은 화장으로 피부를 가리던 서구식 화장법과 정반대인 한국의 접근법에 놀라워했습니다. ITV에서는 기초 화장품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옅은 화장으로 피부 본연의 결을 드러내는 것이 한국식 화장법이라고 설명했죠. 한국 화장품을 체험해본 패널은 이렇게 얇게 표현되는 게 정말 마음에 든다며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BBC는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다른 나라보다 10년에서 12년 앞서 있다고 보도했어요. KT 토머스 마리클레르 에디터는 한국 화장품의 유행은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SNS의 발달 덕분에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핵심은 한국의 피부관리 문화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관리 과정이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의 특별한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ITV 토크쇼에 출연한 K뷰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태닝을 피했다. 그리고 영국인인 아버지와 달리 자기 전에 꼭 세수하고 이후 보습제를 챙겨 발랐다고 덧붙였죠. 토머스 마리클레르 에디터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아주 어릴 때부터 피부 관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보기 흉한 잡티를 가리기 위해 파운데이션 같은 제품을 쓰기보다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K뷰티다. 또한 한국은 클렌저, 토너, 보습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3단계를 넘어 7에서 12단계에 이르는 정교한 루틴이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코리아 글로우업 챌린지를 업로드한 한 외국인은 과거에는 비누와 물로만 세안하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한국에 와서 피부 관리를 시작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이런 현상은 실제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올랐었거든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4월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36억 609만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의 수출액 35억 7,069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증가율입니다. 2024년 프랑스와 미국의 수출액이 각각 6.3%, 1.1%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무려 20.3%나 늘었어요. 그리고 2025년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은 55억 1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증가한 수치죠. 특히 올 2분기 수출액 29억 3천만 달러는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국도 지난해 172개국에서 올해 176개국으로 늘어났어요. 수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10억 8천만 달러, 그 다음이 미국 10억 2천만 달러, 일본 5억 5천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뷰티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요? 이것도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은 117만 명으로 전년 61만 명 대비 약 2배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피부과에 간 외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피부과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70.5만 명으로 성형외과를 방문한 14.1만 명을 크게 웃돌았거든요. 2023년 23.9만 명과 비교해도 194.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회성 관광이 아닌 서울 등에서 한 달살이를 하며 K라이프를 체험하는 일상 체류형으로 바뀌고 있죠. 그 중심에는 의료와 헤어, 뷰티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뷰티가 주목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K 콘텐츠의 클로즈업 샷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아이돌들이 방송에서 노래를 끝마치고 나서 엔딩 포즈를 취할 때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BBC는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 방송의 클로즈업 샷이 셀럽들의 피부로 시선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반짝이는 피부를 본 뒤 그들이 특정 제품을 언급하면 한번 써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은 K-뷰티 코스의 확장을 이끌었어요. 특히 개인별 맞춤 색상을 진단해주는 퍼스널 컬러 상품이 약 75%인 273억 원을 차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죠. 블랙핑크, 지수, 레드벨벳, 슬기 등 스타들이 자신의 진단 과정을 공유하며 해외에서도 유명해졌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타인의 외모를 쉽게 평가하는 한국 문화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인종 다양성으로 타인의 외모 언급을 자제하는 타국과 달리 한국은 살 빠졌다, 피부 좋다 등의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해서 지나친 외모 관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외모로 평가받는 한국 문화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미 젊은 세대에서 외모 지상주의가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면 기우가 아닐 수도 있겠죠. 일부에서는 한국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하다며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만이 아니라는 점이죠. 코리아 글로우업이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감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외모 지상주의나 과도한 외모 관리에 대한 압박감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K-뷰티와 K-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문화 콘텐츠로만 소비되던 한류가 진화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죠. 실제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가 역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로 등극했어요. 그런데 영화가 뜨면서 주인공이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리는 K-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되 지향할 점은 지향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네요.